예, 안녕하세요. 사부TV 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GTX D 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나 또는 뭐 국토부나 또 여러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 B, C, 뭐 D, E, F, 또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GH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과연 앞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인구에 대한 것들,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GTX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교통망이 계속 확장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GTX D 노선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역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에 대한 구분을. 이따가 잠깐 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부터 따주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가능성. 어떤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어떻고 어디가 어둡고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꼭지로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년입니다. 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몇 달 후면 25년입니다. 그때 이벤트, 특히 철도와 관련된 이벤트는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원래 26년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6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발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이니까, 그러면 이때가 5차고요. 그럼 21년 4차.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거냐에 대한 게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또 같이 보면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6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6월 3일. 6월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리고요, 2027년 3월 3일 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5월에 취임을 하겠죠.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뭐 이렇게 하면서 5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3월 3일 날 일단 선거일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8년 4월 달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철도 계획은 단순하게 어떤 사업성 아니면 어떤 편의성, 뭐 주택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 결정과 판단, 예산의 집행,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저는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역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철도 계획 플러스 부동산입니다. 역 주변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철도 얘기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보통 지금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락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아니지만 막 크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죠. 잠깐 빠지는 건 있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맞죠?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할 때도 지금 한 20%씩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왜 올렸어요? 결국 건설 자재비 올랐죠. 맞죠? 특히 철근비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또 인건비 올랐죠. 가격을 싸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급됐고 거기 플러스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데 경비값 다 올랐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을 안 오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맞죠? 짜장면 값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기본이 7, 8천 원인데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이클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직선상에서 생기는 사이클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선상에서 이렇게 우형으로 올라가는 사이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클로 보면
20년이 어쩌면 하나의 큰 변곡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20년 전후가 21년 이렇게 그때 보면 제가 보는 기존의 한 4, 50년의 상승 곡선들을 좀 보면 10년, 15년 주기예요. 10년, 15년 주기.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30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떤 상승에 대한 게, 상승이라는 게 강남 일부, 그다음에 한강변 일부, 맞죠? 그다음에 마용성 일부 이런 거 말고요. 전체적인 시간의 상승이라는 거,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흐름이 2030년 정도 전후로, 그러니까 어쩌면 다음 정권에서 그 다음 정권 각이 가는 그 시기 정도, 맞죠? 그 시기 정도에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2020년, 21년 이후에 2030년 때까지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 이러면 변곡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때 가격이 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못 올랐다는 게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25년에 GTX-D를 포함한 GTX와 관련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은 어떨 거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 크진 않을 거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 관점하고 단기적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벤트들은 분명히 매수세에 영향을 주더라. 매수세라는 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의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걷어들였는데 또 살려고 하시는 분이 또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단기적 매수세가 영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벤트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올 초에 GTX 발표하면서 예컨대 평택 같은 데 보면 가격대가 그때 조금 분위기 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은 그러니까 개통하기 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막 기사가 나요. 그 개통하고 나서도 한 보름 정도 막 나와요. 가격이 올랐네, 어쩌고저쩌고 막 나옵니다. 근데 어쩌면 그때가 하나의 이제 기회가 아니라 매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리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할 때 사셔야 되고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살짝 가격을 던지시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철도망 발표한다라고 크게 가격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 매수세는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적 관점이면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잡고 하시는 것은 괜찮죠. 근데 너무 길게 가는 것, 또 아니면 너무 짧게 보는 것, 이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디노선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25년에 제가 보기엔 계획이 나와요. 그럼 계획이 나오면 사업이 잘 진행될까요? 이건 좀 퀘스천이에요. 제가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지금 계속 올라와요. 충청권도 올라오고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요 내용을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하나 모으겠죠.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면 충청도 크게 모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중에 이제 될 것과 안 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계획상에. 그러면 계획이 발표되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5차잖아요. 그럼 2차 때, 3차 때, 4차 때 발표했던 것들이 다 진행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모든 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 진행되는 거 아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어찌됐건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뭘 해요? 예타에 대한 사전 예타 또는 예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선거 때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에 대한 판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선거 때 좀 활용을 하려면 좀 사업성이 아무래도 좀 있게 나오려고 할 겁니다. 사업성이 있게 나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타가 사업성이 있게 나온다고 하는 것 또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만약에 25년에 발표를 하고 26년까지 예타를 했다. 선거 전후에 어떻게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D노선에 대한 것들의 의견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E와 F 만약에 GH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에서는 그리 전 높게 보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 높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2노선이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은 한 0.8 막 이런 느낌? 예, 1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FGH 이런 것들은 한 0.6 막 이런 느낌? XX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발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로 인한 효과, 시간 단축,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교통이 신설된다라는 건요, 다른 교통의 수요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GTX D노선과 비교해 보면 5호선 연장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이번에 담길 거란 말이에요. 5차 때 다시 담겨요. 한번 담긴 게 또 담겨요. 담기고 약간 변형돼서 담깁니다. 담기면 제가 예타를 몇 번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예타를 할 때는 D노선 입장에 5호선 입장에서 바라보면 GTX D노선이 시행할 때와 시행하지 않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놓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D가 다니면 5호선 많이 안 탈 거라는 거예요. 타겠지만 좀 덜 타겠죠. 수요가 분산되겠죠. 결국 서울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GTX를 바라볼 때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다. 다른 지하철, 다른 교통망과의 어떤 수요적인 차이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엔 26년에 예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27년에 기본 계획을 한다. 그리고 28년, 9년. 그렇죠? 8년, 9년. 요때 민간 사업으로 제한하겠죠. 돈이 없거든요. 민간 사업 제한 하면서도 2, 3년 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2030년, 31년 돼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현재 시점에서는 개통 예정 시기, 예상 시기는 2036년이나 가능해 보입니다. 2036년. 예, 좀 먼 미래죠. 10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노선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른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27년에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권이 바뀌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노선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예타를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예타, 재예타, 재재예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동탄 인덕원선 예타를 3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타를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업을 시켜야겠다. 저 사업은 글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누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업성 없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권에 따라 그 결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GTX와 관련된 기사 맞죠? 분양 광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충만 봐도 수천 개예요. 어디 원주에 생긴다, 어디에 생긴다, 끝도 없죠. 저는 쫓아가시단 큰일 납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아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조금 더 D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메인은 김포와 하남입니다. 김포와 하남. 맞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D노선의 모양을 좀 볼게요. 맞죠? 여러분들 다 대부분 보셨고, 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선들 옆에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놓고 보면 대장역을 중심으로 일단 Y자가 나옵니다. 맞죠? 대장역을 중심으로. 대장역을 중심으로 Y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삼성역을 중심으로 또 Y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Y자 형태예요. 그리고 대장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노선을 같이 쓰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2노선과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수서광주선하고 경광선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현재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5호선 자체, 그러니까 이 2노선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2노선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D도 안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 건 또 별개 문제죠. 그런데 그 공항에서 대장역까지 가는 그 봉오대로 축에 대한 신설 부분에 있어서 이가 같이 갔을 때는 뭐 열차가 같이 가니까 뭐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가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D노선을 굳이 공항에서 대장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쪽의 Y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지역에 계신 분들 당연히 원하겠죠.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생기면 좋죠.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제가요,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봐왔잖아요. 그 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피셜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삼성역에서 원주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거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할 건 없어요. 하려면 충분히 합니다. 하려면 충분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수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절대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그거를 했을 때 생기는 이후의 문제들,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단일 노선, 이렇게 메인 뭐 김포에서 하남 가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대장보다는 오히려 계양 쪽에서 기존의 공항철도를 활용한 일부 부분 Y자에 대한 대안 검토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공항철도와 뭐 9호선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 변수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9호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중이고 뭐하고 막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너무 제 영상의 과거를 보지는 마세요.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 느낌은 한 80%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